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배은망덕한 나라로 직격한 직후 국방부에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적자 동맹이라는 걸 72시간 안에 증명하라. 하지만 보고서를 쓰던 대령이 데이터를 파는 순간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빼면 미국의 1877억 달러가 날아간다. 14명의 참모가 대통령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연명서명한 그날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3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통령 명령에 토를 단 적이 없는 사람이 저였어요.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23살에 나와서 30년을 군복 안에서 살았고 그중 후반 12년은 펜타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서 백악관이 내려보내는 명령을 결재판 위에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명령은 곧 결론이었고 결론은 곧 보고서였죠. 그래서 저는 22년 동안 한국이라는 둘 글자 옆에 같은 네 글자를 찍었습니다. 적자 동맹. 그게 펜타곤의 결론이었으니까요. 22년차 정보관이 그 결론을 의심한다는 건 본인이 22년 동안 잘못된 보고서를 결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 검정 가죽 폴더가 제 책상 위에 놓이기 전까지는요. 9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13분 펜타곤 1인 3층 정책기획관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화상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고 사무실 벽걸이 TV는 백악관 잔디밭 생중계 자막을 띄우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리한테 도대체 뭘 해줬습니까? 우리 미국 청년들 피만 빨아먹고 사는 배은망덕한 나라입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봤습니다. 사무실 안에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오른쪽 손등의 흉터에 왼손 엄지가 닿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죠. 정확히 47분 뒤 책상 위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헤이든 대령, 장관실로 즉시 올라오세요. 여기서 잠깐 제 소개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헤이든입니다. 53세, 미국 국방부 장관실 정책기획관, 예비역 해군 대령. 8년은 이지스함 항해사로 태평양을 돌았고 12년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참모실에서 한반도와 동중국해 데이터를 보던 사람이에요. 오른쪽 손등에 동전만 한 화상 흉터가 하나 있는데 1998년 이지스함 시뮬레이터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각 임관한 후임 둘을 끌어내다 입은 자국입니다. 후임들은 살았고 저는 손등에 26년짜리 자국이 남았죠.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손이 지키는 건 함정도 아니고 군복도 아니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 제가 22년 동안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매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후임처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인 3층에서 4층 장관실까지는 복도 2개와 보안 게이트 1개를 지나야 합니다. 평소 같으면 7분 거리를 그날 저는 4분 만에 끊었어요. 4층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비서가 인사도 생략한 채 곧장 안쪽으로 안내하더군요. 토머스 라이트 장관은 책상 뒤에 서 있었습니다. 67세, 예비역 해군 중장, 백발의 어깨가 좁은 체구. 30년 전 제가 갓소이였을 때 함대 시찰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때도 말이 적었고 30년이 지난 그날도 말이 적었습니다. 라이트 장관이 책상 위 검정 가죽 폴더 한 권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마크, 72시간. 폴더에 손을 얹었습니다. 표지에는 단 2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한국 동맹 비용 편익 재평가, 백악관 직속 우선 분류. 폴더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한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부담시키는 연간 적자가 동맹의 이익을 초과함을 입증할 것. 저는 그 한 줄을 한 번, 2번, 3번 읽었습니다. 분석 지시문이 아니었어요. 결론 통보문이었죠. 장관님, 이건 분석 명령이 아니라 받아쓰기 같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소. 그래서 제가 뽑힌 겁니까? 그렇소. 3마디. 그게 라이트 장관이 그날 저에게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장관실에서 나와 1인 복도를 다시 걸었습니다. 폴더는 제 왼팔 안쪽에 끼워져 있었고 그 두께가 평소보다 2배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머릿속에서 한 사람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26살,
게임 회사 코더. 2달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했고 그 통화는 5분 만에 다툼으로 끝났죠. 군에 안 간 게 잘못이라고 했던 게 저였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산호세는 오전 11시 27분, 다니엘이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발신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렸다가 1초 만에 내렸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뭐라고 할 건데? 아빠가 72시간짜리 보고서 하나 받았다. 그게 끝나면 너한테 영향이 갈지도 모른다. 그 말을 어떻게 해?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아래로 향했어요. 대신 책상 2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자리에 6년째 같은 위치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한 번도 뜯기지 않은 봉인.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손글씨 한 줄. 마크에게 내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이래서 만나게 되는 날. 저는 봉투를 만지지도 않고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은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오후 5시 정각, 저는 펜타곤 정보분석실에서 9명을 호출했습니다. 한반도 데스크 셋, 인태사령부 연락관 둘, 예산분석관 둘, 합참정보부 파견관 둘. 회의는 저녁 7시 30분, 펜타곤 1인 지하 1층 안보회의실 B에서 열기로 잡았습니다. 안보회의실 B는 도청사단이 걸린 공간이고 평소엔 합참의장이 인도태평양 워게임을 돌릴 때만 열리는 방이에요. 그날 그 방이 풀린 건 라이트 장관이 직접 사인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 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적자 29억 달러라는 숫자를 한가운데에 박았습니다. 22년차 정보관답게 받은 명령대로요. 하지만 그 숫자를 박는 동안 제 손등 흉터가 처음으로 욱신거렸습니다. 1998년 이후로 비 오는 날 말고는 욱신거린 적이 없는 자국이었어요. 그날 펜타곤 사무실 안엔 비도 안 왔고요. 저녁 7시 18분, 폴더와 노트북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회의실까지는 엘리베이터 2번의 보안 게이트 1번. 1인 지하의 형광등은 항상 한 톤 더 차갑게 느껴지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좋은 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회의실 B 앞에 도착한 게 7시 24분이었습니다. 문 앞에 1초 멈춰 섰어요. 폴더를 왼팔 안쪽에 다시 끼우고 흉터에 손을 한번 얹었다 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참나무 테이블, 의자 12개,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7m짜리 디지털 지도. 그 지도 위에 한반도가 평소처럼 작은 점으로 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매일 본 그 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크게 보이더군요. 분석관 9명이 일어서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한 가지를 셌습니다. 9명, 저까지 10명. 라이트 장관이 분명히 9명만 호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가장 안쪽 끝, 평소엔 합참의장이 앉던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검은 양복, 펜타곤 보안 배지가 아니라 백악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죠. 그 양복 단추 사이로 시그너처, 향수 냄새가 회의실 끝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향해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헤이든 대령. 늦으셨네요. 백악관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나온 체드 모리스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회의실 안에 9명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라이트 장관이 분명히 9명이라고 했는데 11번째 사람이 거기 와 있었다는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 9명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폴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등 흉터가 한 번 더 욱신거렸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체드 모리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는 저랑 비슷한 178 정도, 마른 몸에 검은 양복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헐렁했어요. 오른쪽 손목에 시계가 하나 채워져 있었는데 형광등 빛에 금태가 한 번씩 번쩍였습니다. 시계 이름까지는 모르겠고 다만 그 시계 하나가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다는 건 한눈에 알겠더군요. 모리스가 회의실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시그너처 향수 냄새가 그를 따라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갑시다. 모리스가 손가락 2개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72시간 뒤 대통령 책상 위에 보고서 한 권이 올라갑니다. 그 보고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 적자 동맹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결론을 뒷받침할 숫자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회의실 9명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데스크 분석관 하나가 노트북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리다가 그대로 멈췄어요. 저는 폴더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리스를 봤죠. 모리스 고문. 분석회의에서 결론을 먼저 깔고 시작하는 건 처음 봅니다. 모리스가 저를 향해 입꼬리를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웃음 방식인 것 같았어요. 헤이든 대령. 펜타곤이 분석 결과를 백악관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백악관이 결론을 내리고 펜타곤이 받아쓰는 거예요. 22년차 정보관이 그걸 모를 리는 없잖습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던 글렌 보일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보일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파견된 한국 데스크 담당이었어요. 51세, 안경, 머리는 정수리 쪽이 비어있고 양복 어깨에 비듬이 한두 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리스가 백악관에서 데려온 사람이라는 건 회의 시작 전부터 분명했죠. 보일이 노트북을 회의실 한가운데 스크린에 미러링했습니다. 스크린에 표 하나가 떴어요. 주한미군 연간 유지비 52억 달러, 한국 측 직접 분담금 23억 달러, 미국 순부담 29억 달러. 표면 아래에 빨간 글씨로 한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연간 적자 29억 달러. 이게 그림입니다. 보일이 안경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내려온 사람답게 군더더기 없이 짧고 단정적인 말투였어요. 미국이 매년 29억 달러를 한국 안보에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이 돌려주는 건 23억 뿐입니다. 차액 29억은 미국 납세자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자선 사업이죠.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보일의 표를 한참 봤습니다. 22년 동안 그 숫자를 봐왔거든요. 펜타곤 결재판 위에서, 인태사령부 보고서 위에서, 백악관 예산실 회신 공문 위에서 매번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52에서 23을 빼면 29점.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가 거슬렸어요. 보일 국장님, 출처가 어디입니까? 보일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펜타곤 회계감사실 작년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간접 분담금 항목은 들어가 있으니까. 간접 분담금이라뇨? 한국 정부가 펜타곤 예산서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부담하는 항목들 말입니다. 토지 무상 제공, 한국인 군무원 인건비, 카투사 병력 지원, 기지 주변 인프라. 보일이 노트북 화면을 한번 본 다음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건 회계감사실 공식 분담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펜타곤 장부에 잡히지 않는 돈을 분담금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펜타곤 장부에 안 잡힌다고 그 돈이 미국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리스가 뒷짐을 진 채로 천천히 제 옆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다시 코끝에 닿았어요. 그가 제 뒤에 잠시 멈춰서더니 오른손을 제 어깨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헤이든 대령.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23년 군 생활하셨죠? 그동안 대통령 명령에 토단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모리스의 손이 제 어깨 위에 닿아 있는 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흔들지도 않았고 떨치지도 않았어요. 회의실 9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 오른쪽 손등 흉터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모르는 사람은 그 회의실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1998년 시뮬레이터 화재는 펜타곤 안에서 신참 장교들 교육할 때 한 번씩 끌려 나오는 사례였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펜을 한 번 들어서 노트 위에 한 줄을 받아 적었습니다. 적자 29억, 출처 미확인, 간접 분담 미반영. 모리스가 제 어깨에서 손을 댔습니다. 그가 회의실 가운데로 다시 걸어 나가더니 손목 시계를 한 번 봤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헤이든 대령, 내일 아침 8시, 같은 자리. 보고서 초안 1차본 가지고 들어오세요. 표지에 들어갈 결론 한 줄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다시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모리스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보일을 한번 돌아보더니 보일이 거의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백악관에서 데려온 두 사람이 회의실을 같이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9명이 저를 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합참 정보부에서 파견된 2명 중 하나가 저랑 눈이 마주쳤다가 시선을 노트북 화면으로 떨궜습니다. 저는 폴더를 다시 왼팔 안쪽에 끼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들어가십시오. 분석관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잡담하지 않았어요. 1인 지하의 형광등 아래서 9명이 한 줄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장례식장 조문 행렬 같더군요.
마지막 분석관이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보일이 띄워놓은 표가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적자 29억 달러. 그 빨간 글씨 한 줄이 7m짜리 디지털 지도 위 한반도와 정확히 같은 높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어둔 한 줄을 다시 봤어요. 적자 29억. 출처 미확인. 간접 분담 미반영. 22년 동안 한 번도 안 거슬렸던 숫자가 그날 처음으로 거슬렸습니다. 손등 흉터가 다시 욕심거렸어요. 비도 안 오는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와 1인 지하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 멈췄다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반대쪽 끝에는 펜타곤 지하 스키프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이 있었거든요. 라이언 코스타한테 보안 메신저를 한 줄 보냈습니다. 코스타, 한국 분담금 원자료 전부 스키프로 들고 와. 30분 안에. 답신은 12초 만에 왔어요. 선배, 박스 챙겨서 출발합니다. 비상계단 철문을 열었습니다. 스키프는 지하 4층에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3장. 자정에서 1시간이 지났을 때 스키프 강철 문이 열렸습니다. 라이언 코스타가 박스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38살, 국방정보국 분석관, 제 인태사령부 시절 5년 후배였습니다. 박스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면서 코스타가 한 번에 숨을 내쉬었어요. 선배, 이거 회의 들어가시기 전에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오후 5시부터 정보분석실 캐빈이 다 뒤졌습니다. 보일이 백악관에 올린 표 한 장, 어디서 잘려나온 표인지 보고 싶어서요. 잘려나왔다고. 네, 잘렸어요. 코스타가 첫 번째 묶음을 펼쳤습니다. 한미연합사 재무감독관실 페이지 73이었어요. 보일이 회의실에서 띄운 표는 그중 위쪽 4줄만 잘라낸 거였죠. 그 아래로 항목이 15개가 더 있었습니다. 코스타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한 줄씩 불렀습니다. 기지 부지 무상 제공. 4억 7천만 달러. 받아 적었어요. 기지 건설 분담. 3억 2천만. 한국인 군무원 인건비. 2억 8천만. 카투사 병력 유지비. 1억 9천만. 전력 용수 인프라. 2억 1천만. 기지 주변 도로 환경관리. 4억 3천만. 코스타가 페이지를 한 번 더 넘겼지만 저는 받아 적은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9억 달러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코스타. 잠깐. 보일이 미국 순부담 29억이라고 띄웠지. 네 선배. 한국 직접 분담 23억에 29억을 더하면 한국 실분담은 42억이야. 네. 미국 총 유지비 52억에서 42억을 빼면 미국 실부담은 29억이 아니라 10억이지. 네 선배. 그게 진짜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 위에 손바닥을 한번 얹었어요. 종이가 차가웠습니다. 선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코스타가 박스 안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표지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크릿. 그 아래 한 줄. 인도태평양 사령부 워게임. 한국 변수 제거 시나리오. 8월 작성. 코스타. 이거 내가 결제한 보고서야. 결제는 표지하고 요약본만 보셨을 겁니다. 본문 안에 한국 변수 제거 케이스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그 케이스 결과지가 표지 요약본에는 안 올라갔거든요. 봉투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47점 시나리오 한 번. 한국 기지 전면 상실 후 6개월.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 수집 범위 38% 축소. 중국 동부해안 및 북한 전역 실시간 감시 능력 상실. 페이지 51점 시나리오 2번. 대만 해협 유사시. 오산 출격 4시간. 괌 출격 17시간. 4시간이 17시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펜타곤 모델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대만을 봉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봉쇄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페이지 64점 시나리오 3번. 대체 비용. 한국 기지를 대체하기 위해 괌 및 오키나와 기지 확장 시 소요 비용. 연간 187억 달러. 187이라는 숫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 읽었어요. 10억으로 하던 일을 187억으로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18배가 넘었어요. 손등 흉터 위에 왼손 엄지가 다시 닿았습니다. 1998년 시뮬레이터 그날 직후 살이 부어오를 때
그 감각이었어요. 선배, 이거 내일 회의에 들고 들어가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나왔어요. 코스타, 이 자료 사본 한 부 더 떠. 하나는 내가 가져가고, 하나는 내가 스키프 캐비닛 안에 봉인해서 넣어둬. 왜요, 선배? 내일 아침 회의 끝나고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자료가 사라질 거야. 코스타가 그제서야 저를 봤습니다. 선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백악관에서 옵저버가 들어왔어. 체드 모리스. 오늘 회의실에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 23년 군 생활 동안 명령에 토단 적 있냐고 물었지. 코스타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배, 그러면 그건 협박이잖습니까? 맞아. 코스타가 두 번째 단말기 앞으로 갔어요. 4번 출력을 거는 동안 스키프 안에는 프린터 모터 소리만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 위에 두 줄을 다시 봤어요. 한국 실분담 42억, 미국 실부담 10억, 한국 빼면 187억. 펜을 들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22년 동안 누가 이 숫자를 잘라냈나. 코스타가 사본을 캐비닛 가장 안쪽에 집어넣었어요. 잠금 코드를 누르는 손가락이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선배,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고맙다. 저는 나머지 한 묶음을 왼팔 안쪽에 끼웠습니다. 검정 가죽 폴더 한 권에 갈색 봉투 한 권. 강철 문을 열고 스키프를 나왔어요. 사물함에서 시계를 꺼내 손목에 채웠습니다. 새벽 1시 47분이었어요. 남은 시간 58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안보회의실 B 같은 자리였습니다. 체드 모리스가 어제와 같은 검은 양복을 입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글렌 보일은 모리스 오른쪽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고 합참 정보부 파견관 2명 중 하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50대 후반, 백발이 절반쯤 섞인 짧은 머리, 양복 안에 군복 셔츠를 받쳐 입은 사람이었어요. 제임스 헌터 합참 정보부장이었습니다. 이성 장군, 해병대 출신, 펜타곤 안에서 별명이 벙어리 장군이었죠. 회의에서 거의 말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폴더와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같이 내려놓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표지 한가운데 한 줄. 한국 동맹 비용 편익 재평가. 1차 중간 보고. 그 한 줄 아래에 결론 한 줄을 박아 넣었어야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저라면요.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모리스가 손가락 2개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헤이든 대령. 표지 결론란이 비었네요. 채워질 겁니다. 슬라이드 끝나고 나면요. 모리스의 입꼬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보일 국장님. 어제 띄우신 표 한 번 더 봐도 되겠습니까? 보일이 자기 노트북에서 어제 그 표를 다시 미러링했습니다. 적자 29억 빨간 글씨. 이 표에 빠진 게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슬래표가 떴습니다. 기지 부지 무상 제공 4억 7천. 기지 건설 분담 3억 2천. 한국인 군무원 인건비 2억 8천. 카투사 1억 9천. 전력 용수 인프라 2억 1천. 기지 주변 도로 환경 4억 3천. 표맨 아래 한 줄. 한국 측 간접 분담 합계 19억 달러.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합참 정보부장 헌터 옆자리에 앉아있던 인태사령부 연락관이었어요. 보일이 안경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헤이든 대령. 이 항목들은 펜타곤 회계감사실 공식 분담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펜타곤 장부에 안 잡힌 돈을 분담금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펜타곤 장부에 잡혔는지가 아니라 이 돈이 미국 부담을 줄여주는지가 기준 아닙니까? 그건 회계 원칙이 아닙니다. 보일 국장님. 이 항목들 출처는 한미연합사 재무감독관실 작년 자료입니다. 미국 군 기관이 미국 군 예산 실제 부담을 평가할 때 쓰는 자료예요. 회계감사실에서 잘렸을 뿐입니다. 보일이 노트북 화면을 한번 봤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안경 너머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숫자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 표가 떴어요. 미국 총 유지비 52억 달러. 한국 직접 분담 23억. 한국 간접 분담 19억. 한국 실분담 42억. 미국 실부담 10억. 빨간 글씨 한 줄이 표면 아래에 박혔습니다. 적자 29억 달러가 아닙니다. 미국 실부담 1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이었어요.
모리스가 손가락 두드림을 멈췄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넘겼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측이 미국 동맹국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표. 동맹국 분담률 비교. 한국 80%, 일본 75%, 독일 33%, 나토 유럽 평균 28%.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 분담률 1위입니다. 독일의 2배 반이고요. 회의실 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데스크 분석관 셋 중 가운데 앉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헌터 합참 정보부장이 처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벙어리 장군이 펜을 든다는 건 펜타곤 안에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헌터가 회의에서 펜을 꺼낸 건 작년 한 해 통틀어 2번뿐이었거든요. 한 번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결정 때, 또 한 번은 대만 해협 경보 발령 때였습니다. 저는 헌터의 펜을 한 번 봤습니다. 헌터가 저를 보지 않고 노트만 봤어요. 모리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모리스가 양복 단추 하나를 풀었어요. 시그너처 향수 냄새가 다시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좋습니다. 헤이든 대령. 분담률 1위. 인정합니다. 모리스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회의실 안에 8명이 다 모리스를 봤어요. 분담금 1위든 2위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방에 있는 누구도 한국에 표 던질 권한 없어요. 표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던지고, 오하이오에서 던지고, 미시간에서 던집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분담률 표 안 봐요. 자기 동네 공장 문 닫는 거 봅니다. 모리스가 회의실 한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대통령은 그 표 받고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한국 분담률 80% 보고서 들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헤이든 대령. 22년차 정보관이 그걸 모르실 리는 없잖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모리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반도 데스크 분석관이 받아 적던 펜을 멈췄어요. 저는 모리스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슬라이드를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오늘 오전 세션은 여기까지 합시다. 10분 휴식하고 오후 세션 갑니다. 오후엔 한국 방산 수출이 미국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모리스가 한 번 더 입꼬리를 올렸어요. 자리로 돌아가 양복 단추를 다시 잠갔습니다. 분석관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헌터 합참 정보부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헌터가 노트 위에 펜을 가만히 내려놓더니 자리에 앉은 채로 저를 한 번 봤습니다. 대령. 그 손등. 1998년 이지스함 시뮬레이터입니다. 내 할아버지도 해병 1사단이었네. 헌터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다시 노트를 봤습니다. 펜은 들지 않았어요. 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회의실 안 8명 중 헌터가 어느 쪽인지 그 한 줄로 분명해졌으니까요. 저는 폴더와 갈색 봉투를 그대로 두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2시까지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어요. 갈색 봉투 안에서 꺼낼 다음 카드를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47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같은 회의실, 같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갈색 봉투를 열었어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173억 달러. 최근 3년 누적. 새 표가 떴어요. 폴란드 K2 전차 180대 124억. 노르웨이 방공 시스템 17억. 호주 자주포 9억.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한 줄. 위 계약 전체에 미국산 부품 탑재. 저는 마우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어요. 빨간 글씨가 표 아래에 박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로 인해 미국 방산 기업이 벌어들이는 부품 매출. 연간 38억 달러. 회의실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이앤 포터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포터는 NSC 중동 담당이었는데 어제 회의 내내 호르무즈 자료만 들여다보던 사람입니다. 잠깐. 헤이든 대령. 한국이 무기를 한 대 팔면 미국 기업이 부품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압박해서 한국 방산 수출 막으면 깎이는 게 한국 매출이 아니라 미국 매출입니다. 38억 달러요. 포터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포터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저는 모리스를 봤어요. 모리스는 손가락 두드림을 멈추고 보일을 봤습니다. 보일이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안경을 한번 밀어 올리고 노트북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러더니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어요.
이틀 동안 스프레드시트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화면 너머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헤이든 대령. 보일의 목소리가 어제와 한 톤 다르게 들렸어요. 제 초기 계산에 구조적 누락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멈췄습니다. 보일이 노트북을 직접 닫고 자기 입으로 그 한 줄을 꺼낸다는 건 어제 적자 29억 빨간 글씨를 띄운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글씨를 거둔다는 뜻이었거든요. 모리스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려고 마우스를 잡았어요. 그때 모리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어요. 회의실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들리는 위치였어요. 헤이든 대령. 모리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표지가 매끈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아드님 있으시죠? 다니엘 헤이든. 26살. 게임 회사 코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2달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하셨고, 통화 시간 5분 12초. 통화 끝에 다투셨다고 들었어요. 군에 안 간 게 잘못이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모리스를 봤습니다. 손등 흉터에 왼손 엄지가 닿았어요. 이번엔 욱신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칠게 문지르고 있었어요. 2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좁은 도시입니다. 대령. 헤이든 대령이 어떤 보고서에 어떤 결론을 박아 넣느냐가 그 산호세 아드님 미래에 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게임 회사 비자가 정말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요즘은요. 모리스가 수첩을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합시다. 헤이든 대령, 오늘 밤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8시. 같은 자리. 표지에 들어갈 결론 한 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회의실 안에 8명,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헌터 합참 정보부장의 펜이 노트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헌터의 손가락이 펜을 쥔 채 한번 떨었어요. 모리스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남은 8명이 저를 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일어서지 못했어요. 저는 폴더와 갈색 봉투를 챙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 흉터를 거칠게 문지르던 손이 멈췄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7명이 같이 일어섰어요. 헌터 합참 정보부장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가 펜을 노트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헌터가 회의실을 나가면서 저를 한 번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방산 수출 173억 표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그 옆에 미국 부품 매출 38억 빨간 글씨도요. 저는 폴더를 챙겨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갈색 봉투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 든 자료는 스키프 캐비닛에 사본이 한 부 더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코스타가 어젯밤 잠금 코드를 누를 때 손가락이 한번 미끄러진 그 캐비닛이요. 1인 지하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책상 2번째 서랍 안에는 6년째 봉인된 채 들어있는 봉투 한 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이름이 회의실에서 나온 그날 오후, 저는 그 봉투를 처음으로 만져볼 생각을 했어요. 남은 시간 36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42분. 펜타곤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책상 2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같은 자리에, 같은 각도로, 같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더 누렇게 변했고, 봉인 부분의 풀자국은 약간 갈라져 있었지만, 봉인 자체는 한 번도 뜯긴 적이 없었어요. 봉투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손글씨 한 줄. 마크에게 내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이래서 만나게 되는 날. 저는 봉투를 형광등 빛에 들어 비춰봤어요.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3장. 손가락 끝으로 봉인 가장자리를 한번 만져봤습니다. 풀자국이 거칠었어요. 뜯을 수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6년 전에 이 봉투를 봉인할 때 어떤 글자를 적었는지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한국 농민이 이불을 찢어 부상병 발을 감쌌다는 그 한 줄 뒤에 무슨 말이 더 적혀 있을지, 그 말을 읽고 나면 23년간의 제 결제 도장이 어떻게 보일지. 저는 봉투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뜯지 않은 채로요. 바로 그때 노크가 2번 났습니다. 저는 봉투 위에 손바닥을 한번 얹었다가 봉투를 서랍이 아니라 양복 안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서랍이 아니라 안주머니였습니다.
그게 어제와 다른 점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진이 종이컵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41세, NSC 중국 담당, 펜타곤 연락관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여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한마디도 안 했지만 회의실 끝자리에서 제 슬라이드를 한 장도 안 놓치고 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헤이든 대령, 들어가도 될까요? 진이 종이컵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자기도 의자에 앉았어요.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종이컵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 보좌관. 오늘 오후 회의실에서 모리스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죠? 들었어요. 제 아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산호세에 있는 게임 회사 코더예요. 2달 전에 통화하다 다툰 적이 있고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백악관 정치팀이 이 보고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뽑아둔 자료예요. 모리스가 어제 들고 들어온 백악관 출입증. 그 안에 헤이든 대령 가족 신상 파일 인덱스 한 줄이 미리 박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인덱스가 박힌 걸 어제 오후에 봤어요. 종이컵 안에 커피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진 보좌관도 어제 알고 있었던 거네요. 모리스가 오늘 다니엘 이름 꺼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진이 종이컵을 한 모금 마셨어요. 종이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헤이든 대령. 제가 어제 말했으면 대령은 오늘 회의실에서 그 분담률 80% 표를 못 띄웠을 거예요. 다니엘 이름 미리 알고 있었으면 거기서 멈췄을 거니까요. 저는 진을 봤습니다. 진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진 보좌관. 네. 내일 아침 회의실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죠. 아들 이름 하나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표지에 적자 29억 한 줄 받고 들어가면 됩니다. 22년 동안 해온 일이거든요. 한 번 더 한다고 23년이 24년 되는 것 뿐이고요. 진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헤이든 대령. 제 외할머니가 1937년 만주 일본군 검문소를 12살에 살아서 통과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진을 봤습니다. 검문소 직전에 어머니가 외할머니 손을 놓으면서 한마디만 하셨대요. 2번 살아남은 사람은 3번도 살아남는단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형광등 윙소리만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뒤로 76년을 더 사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한마디를 가끔 저한테 하셨고요. 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도 2번 살아남았어요. 1950년에 한 번, 1997년에 한 번. 헤이든 대령 아버님이 지키신 그 1950년이요. 진이 사무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3번도 살아남을 거예요.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대령이 결정하실 건 그 3번째에 미국이 옆에 서 있을지 아닐지예요. 진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한번 울렸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비웠습니다. 종이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서랍 안에 있던 봉투가 안주머니로 자리를 옮긴 건 그날 밤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 가장자리에 다시 손가락 끝을 댔어요. 뜯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뜯어도 됐어요. 그런데 저는 봉투를 다시 안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뜯지 않은 채로요. 뜯는 자리가 사무실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11시 58분에 알았거든요. 뜯는 자리는 내일 아침 8시 회의실 비 한가운데 모리스가 보는 앞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 카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CIA가 작년에 작성하고 펜타곤 결제판에는 한 번도 올라온 적 없는 장기 시뮬레이션 한 권. 코스타가 어젯밤 스키프에서 박스 7 묶음을 꺼낼 때 그 안에 한 권이 더 들어 있었는데 저는 그날 밤엔 그 한 권을 펴지 않았었어요. 187억 한 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리스가 오늘 회의실에서 다니엘 이름을 꺼낸 뒤로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187억으로는 모리스가 안 무너진다는 거요. 187억은 펜타곤 회계실 숫자였습니다. 모리스는 펜타곤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리스를 무너뜨리려면 펜타곤보다 한 단계 위에서 내려오는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보안 메신저를 열었어요. 코스타한테 한 줄을 보냈습니다. 코스타, 스키프 캐비닛 안에 있는 갈색 봉투. 그 안에 CIA, 도미노 시뮬레이션 한 권 더 있다. 내일 아침 7시 30분까지 회의실 비로 가져와. 답시는 9초 만에 왔어요. 네 선배.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한 번 더 넣어봤어요. 봉투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24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안보회의실 B 같은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어제와 같은 9명. 모리스는 같은 검은 양복, 같은 자리, 같은 향수였어요. 보일은 모리스 옆이 아니라 한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 칸이 어제와 오늘의 차이였죠. 7시 58분에 강철 문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라이언 코스타가 갈색 봉투 한 권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의실 끝까지 걸어와 봉투를 제 손에 건네고 회의실 뒤쪽에 그대로 섰습니다. 저는 폴더를 펼치지 않고 갈색 봉투부터 열었어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도장이 떴어요. 탑시크릿, CIA 장기 시뮬레이션, 한국 동맹 이탈 시 5년 내 미국 패권 변화. 회의실이 정적이었습니다. 탑시크릿 자료가 백악관 옵저버 앞에 펼쳐지는 건 펜타곤 22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이탈하면 6개월 안에 일본이 독자 핵무장 검토에 들어갑니다. 1년 안에 동남아가 중국 쪽으로 기웁니다. 2년 안에 인도가 중립화되고 쿼드가 무력화됩니다. 저는 마우스를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래프에서 미국 곡선이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중국 곡선이 그 위로 치솟았어요.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 빨간 글씨 한 줄. 5년 내 미국 패권 유지 비용. 현재의 4.7배. 4.7이라는 숫자가 7m짜리 디지털 지도 한가운데에 떴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의자를 뒤로 한 번 밀었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회의실 끝까지 갔습니다. 모리스의 손가락 두드림이 멈춰 있었어요. 어제까지 멈춘 적 없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저는 모리스를 봤어요. 모리스 고문. 어제 이 회의실에서 제 아들 이름을 꺼내셨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그 손을 봤어요. 6년 동안 서랍 안에 있던 봉투였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으로 봉인 가장자리를 한 번 잡았어요. 봉인이 종이 결을 따라 한 번에 갈라졌습니다. 종이 2장이 나왔어요. 마크에게. 저는 첫 줄을 회의실 한가운데서 읽었습니다. 내가 1950년 12월 한국 땅에서 양쪽 발가락 3개를 동상으로 잃었을 때 한국 농민 한 사람이 자기 이불을 찢어 내 발을 감쌌다. 자기 등에 나를 업고 영하 30도 눈길을 8km 걸었다. 그 사람도 군화가 없었다.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 알았다면 평생 갚았을 거다. 회의실 안에서 헌터 합참 정보부장의 어깨가 한번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내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잃어서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오면 내가 갚지 못한 빚을 내가 대신 갚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유일한 명령이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모리스 고문.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제 아버지가 73년 전에 진 빚을 오늘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손등 흉터에 손이 닿아 있었어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손이 흉터를 문지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 위에 놓여 있었어요. 모리스가 저를 봤습니다. 5초가 흘렀어요. 10초가 흘렀습니다. 모리스의 입이 한번 열렸다가 닫혔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5초가 흘렀어요. 모리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단추를 잠갔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의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모리스가 회의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번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회의실 안에 모리스의 향수 냄새가 한 번 더 돌고 나서 그 냄새도 환풍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강철 문이 한 번 더 열렸어요. 토머스 라이트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강철 문 밖에 서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라이트 장관이 회의실 가운데로 걸어와 책상 위 검정 가죽 폴더에 손바닥을 한 번 얹었습니다. 마크, 보고서에 내 이름을 넣으시오. 그리고 13명 더 받으시오. 회의실 안에 9명이 일제히 라이트 장관을 봤어요. 헌터 합참 정보부장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보일이 노트북을 천천히 닫고 두 번째로 손을 들었어요. 다이앤 포터가 3번째였습니다. 진이 4번째, 코스타가 5번째였어요. 회의실 안 9명의 라이트 장관, 코스타, 진까지 합쳐서 14개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라이트 장관이 14개의 손을 한 번씩 봤어요. 충분하오.
라이트 장관이 검정 가죽 폴더를 들었습니다. 폴더가 라이트 장관의 손에 들린다는 건 그 사람이 그 폴더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었어요. 펜타곤 22년 동안 본 장면 중에 그날 아침이 가장 무거운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편지 2장을 다시 넣었어요. 봉투는 다시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봉인은 한번 뜯기면 다시 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남은 시간 6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펜타곤 1인 3층 정책기획관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프린터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프린터 트레이를 봤습니다. 보고서 표지가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종이가 트레이 위에 쌓이는 동안 저는 그 종이의 온도를 손바닥으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표지에는 2줄이 박혀 있었어요. 한국 동맹 비용 편익 재평가, 최종 보고, 그 아래 한 줄.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가치 높은 전략적 자산이다. 작성 책임 마크 헤이든, 승인 토머스 라이트, 공동 서명 14명. 저는 표지를 트레이에서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책상 2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어제 봉투가 들어있던 그 자리에 흑백 사진 한 장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봉투를 만지지 못했을 때 저는 그 사진도 같이 만지지 못했어요. 봉투와 사진은 한 묶음이었거든요. 22살의 토머스 헤이든 1등병. 군복을 입고 한국 어딘가의 들판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배경에 멀리 산이 보이고 발 아래 땅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 한쪽이 살짝 접혀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아버지의 손글씨 한 줄. 갚지 못한 빚.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사진 위에 봉인이 뜯긴 편지 2장을 올렸습니다. 편지 위에 보고서 표지를 올렸어요. 세 겹이었습니다. 73년의 무게가 그 세 겹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산호세는 새벽 1시 12분이었어요. 다니엘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발신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신호, 2번째 신호, 3번째 신호. 아빠, 다니엘의 목소리가 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1초 멈췄어요. 그 1초 동안 23년간 아들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 한 줄을 골랐습니다. 다니엘, 내가 군에 안 간 게 잘못이라고 했던 거, 아빠가 틀렸다. 산호세 쪽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가슴 안에 두기로 했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마디였거든요. 저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 놓았어요. 세 겹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사진, 편지, 보고서. 세 겹을 한 번에 들어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왼팔 안쪽에 끼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1인 3층 복도는 새벽 4시 30분에도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펜타곤은 잠들지 않는 건물이거든요. 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 중간쯤에 한국전 참전 추모 명패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매일 그 앞을 지나다녔는데 그 명패 앞에 멈춰선 건 그날 새벽이 처음이었어요. 명패에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땅에서 전사한 미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3,686명이었어요. 그 이름들 중에 헤이든이라는 성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살아서 돌아온 사람의 이름은 명패에 없습니다. 대신 그 이름들 옆에 한국 농민의 이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이불을 찢어 미군 부상병의 발을 감싼 이름 없는 농민들. 명패 위에 그 이름들은 한 줄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었어요. 편지 2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도가 비어 있어서 그 한마디가 형광등 아래로 한번 흘렀어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1인 끝 복도 창문 앞에 도착한 게 새벽 4시 47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포토맥강이 보였습니다. 강물 위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남색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옅은 분홍색으로, 새벽이 워싱턴 위에 한 번에 한 톤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 보고서 표지가 형광등 아래서 한 번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오전 9시, 그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갈 거였어요.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는 그날 새벽 4시 47분에 저는 몰랐습니다. 표지를 찢을 수도 있었어요. 14명의 이름을 한 줄씩 지워버릴 수도 있었고, 라이트 장관을 그 자리에서 해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표지에 적힌 한 줄은 펜타곤 22년 동안 처음으로 적자 동맹이 아닌 다른 네 글자였습니다. 전략적 자산. 저는 봉투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양복 단추를 잠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다시 걸었어요. 라이트 장관 집무실은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번 멈췄어요. 손등 흉터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번엔 욱신거리지 않았어요. 1998년 시뮬레이터 그날 이후로 26년 만에 처음으로 그 흉터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정각, 그 보고서는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 정책기획관 마크 헤이든 대령과 13명의 동료들이 안보회의실 비에서 보낸 72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국이 미국에 매년 적자 29억 달러를 안기고 있다는 거짓이 10억 달러 실부담이라는 진실로 뒤집히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을 빼면 같은 억제력을 유지하는데 187억 달러가 든다는 사실, 한국 기지가 인도태평양 작전의 67%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 한국 방산 수출한 것마다 미국 부품 매출 38억 달러가 따라온다는 사실, 한국이 빠지면 5년 안에 미국 패권 유지 비용이 4.7배로 뛴다는 사실, 이 5가지 진실이 22년 동안 펜타곤 결재판 위에서 잘려있다가 73년 전 한국 농민이 미군 부상병의 발을 감싼 이불 한 장 때문에 그날 아침 8시 47분에 한 장의 보고서 위에 다시 쓰였습니다. 진짜 동맹은 장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함께 흘린 피의 무게로, 함께 지킨 평화의 시간으로 적힙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그 무게를 미국과 함께 져온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걸 알아본 사람은 펜타곤 안에 14명이었어요. 그 14명이 자기 대통령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한 그날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오늘에야 처음으로 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이라는 5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5글자가 73년 전 영하 30도의 한국 땅에서 미군 부상병의 발을 감싸고 8km를 걸은 이름 없는 한국 농민에게 70년 만에 보내는 우리 후손들의 인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